안녕하세요. 딸바보 주식입니다. 투자 결정은 신중 또 신중. 오늘은 테슬라 3편을 준비했습니다. 3편은 실적편입니다. 제가 테슬라 실적 추정을 하면서 고민했던 3가지 실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 두 번째, 성장성. 세 번째, 라인업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테슬라 주가 3요소를 점검했습니다. 주식은 실적, 큰 그림, 밸류에이션으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테슬라 실적은 25년까지 125조 원, 마켓쉐어 3.4%를 추정합니다. 큰 그림은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밸류는 목표 시총 430조 원입니다. 2편 키 차트는 이겁니다. 최근 급등한 테슬라 주가 위치는 2010년 애플 스마트폰 출시 초기 단계로 봅니다. 앞으로 테슬라 모델이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아이폰 매니아처럼 테슬라 매니아가 굳건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여러 번 지금과 같은 상승을 반복할 것으로 봅니다. 5,000달러 가야 시총 940조, 현 애플 시총보다 작습니다. 3편 실적 관련 3가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수익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펙스 절감. 캐펙스는 캐피털 익스펜디처 약자인데 별거 아닙니다. 시설 투자를 말하는 것인데 공장 짓는 비용입니다. 캐펙스는 감가상각과 연결이 되는데요. 감가상각이 무엇이냐? 이게 익숙하신 분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감가상각은 공장을 만들 때 100억이 든다면 그해 100억 비용을 다 적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나누어 매년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장 사용기간이 10년이라면 100억 나누기 10년, 매년 10억씩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연간 자동차 10대를 생산한다면 한 대당 비용 처리는 1억씩 하면 됩니다. 매년 10억 감가상각 비용, 매년 10대 생산, 한 대당 1억 비용 처리입니다. 자동차 한 대당 감가상각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캐펙스 비용 절감을 100억이 아닌 50억 원으로 공장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생산력 증가입니다. 10대가 아닌 20대를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상 비용이 이 방법으로도 0.5억 원, 이 방법으로도 0.5억 원이 됩니다. 테슬라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 건설 비용도 매번 줄고 있고 공장 자동화율, 생산성이 매년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감가상각 비용은 어떻게 될지 뻔하죠. 관련 기사인데요. 프레몬트 모델 Y 신규 라인 비용이 모델 3 라인 대비 50% 수준이라는 내용이고요. 중국 모델 3 공장 캐펙스가 미국 모델 3 공장 대비 65% 절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새로 만들 때마다 효율성이 좋아지고 비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2016년도만 하더라도 무려 48%, 자동차 원가의 거의 반이 배터리 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테슬라가 모델 S를 양산한 2012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점이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강한 확신 없이는 전기차를 절대 시작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를 시작으로 2016년 모델 X, 2017년 모델 3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배터리 가격은 계속 내려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차랑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업계에서 보는 프라이스 페리티 가격은 $100 per kWh입니다. 말이 쉽지 당시 일론 머스크는 많은 조롱을 당했고 조단위 투자가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결국 배터리 가격은 $100대로 내려왔고 테슬라는 내년부터 $100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 1이 완공되면 기가팩토리 1은 현존하는 인류의 건축물 중 가장 큰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기가팩토리 캐파를 확장할 것이고 전 세계 10개 이상의 신규 기가팩토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중 테라팩토리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텍사스가 유력한 사이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테라팩토리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양산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이트 근처에는 리튬 광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직 계열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편 첫 번째, 수익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캐펙스 하락, 배터리 가격 하락,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테슬라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마케팅 비용이 제로라든지 딜러샵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중장기적으로 20% 이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성장의 핵심은 공장 증설입니다. 일반 제조업은 수요가 중요한데 테슬라는 아직 글로벌리 예약 대기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보다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가팩토리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신규 기가팩토리 및 테라팩토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기가팩토리는 기가 베를린인데요. 독일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2021년 중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3시간 거리에 폴란드의 기가팩토리를 만들지 않고 독일을 사이트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자동화율이 높아져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증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노조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폴란드는 인건비가 독일 인건비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과감한 선택입니다. 다음, 라인업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라인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누적 판매가 1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자동차다운 숫자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데 모델 Y는 기존 모델 3개 합산 판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이버 트럭입니다. 실제 주문 페이지를 캡처했는데요. $100 계약금 내면 예약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사에서 사전 주문 6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주문이 100만 대가 넘어서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2021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39,900불, 4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이버 트럭을 사서 바닷가나 산속에서 차박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적편 두 번째, 세 번째, 성장성과 라인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수요보다는 생산시설 확장입니다. 본격적 매스 라인업 Y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요. 2021년부터 트럭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주가는 $800 수준에 와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큰 그림, 실적 스토리가 확인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시죠.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1000 돌파를 위해서는 코로나가 피크아웃 해서 본격적 생산 재개가 진행되고 6월 예정인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테슬라 3편 실적편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라인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근거, 성장의 핵심, 라인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성장성은 어떨까요?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은 많으신가요? 같이 지켜보시죠. 이상 테슬라 3편 실적편을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